노 재팬 운동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에 일본을 찾은 한국인 숫자를 집계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5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지난달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20만 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1%나 줄어든 숫자입니다. 지난 7월에는 지난해 대비 7.6%만 줄었는데 8월에는 48%가 줄어들더니 이번에는 거기서 또 10%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이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앞선 두 차례는 동일본 대지진 직후였던 2011년 4월과 5월로 66.4%와 58.3%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본 관광이 흔해지면서 특히 올해 들어선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시작하기 전까지 매월 56만 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같은 한국인 관광객 급감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찾은 전체 관광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가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막 불붙기 시작하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기름을 부었던 기업이 있죠. 일본 유니클로의 창업자가 아베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이 망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한국 시장을 의식해서 나온 발언은 아닌지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최악이다. 유니클로의 창업자이자 모기업 패스트 리테일링의 회장 야나이 다다시가 내린 진단입니다. 야나이 회장은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최근 30년간 쇠락하고 있으며 아베 정부의 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정 확대 정책인 아베노믹스는 돈을 쏟아부어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였을 뿐 경제를 성장시키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또 일본은 최선진국에서 중진국이 됐고 자칫하면 개발도상국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일본이 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이 열등해졌다는 증거라며 일본 내 반한 감정을 꼽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싸우려고 드는 게 이상한 일이라면서 본래 냉정했던 일본인들이 신경질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이 일본에 반대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는 말도 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정말로 이해했다기보단 일본의 수준이 떨어졌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눈길을 끄는 발언입니다. 이 때문에 야나이 회장이 아베 정부와 일본 사회를 향해 작심 비판한 게 한국 시장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이낙연 총리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일 외교부 사이에 국장급 협의가 열렸습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은 다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오늘 만나서 2시간 20분 동안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TV 아사히는 이 총리가 오는 24일 오전에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방사능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일본을 덮친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방사성 폐기물이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라고 분석한 겁니다. 그러나 우려가 커지는데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영향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미국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 페어윈즈가 후쿠시마에 방사능 경보를 내렸습니다. 지난 주말 일본을 강타한 태풍 하기비스가 방사성 토양과 폐기물을 쓸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단체는 태풍이 오기 전부터 이 같은 위험성을 경고해 왔는데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 후쿠시마에선 방사성 흙과 같은 폐기물이 담긴 자루가 태풍에 쓸려 나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떠내려간 자루가 몇 개인지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은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일본과의 국장급 협의에서 이번에 떠내려간 방사성 폐기물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민단체 페어윈즈는 또 태풍 하기비스로 후쿠시마 원전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태풍이 지나갈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선 10건의 누수경보가 울렸습니다. 이에 대해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아닌 빗물로 추정된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한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에 남긴 상처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100명에 가깝습니다.
국내 또 수색과 구조 작업을 요청해온 건수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를 넘어섰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태풍 하기비스의 경로는 이전 태풍들과 달랐습니다. 태풍이 비껴가던 도호쿠 지역을 덮쳐 많은 비를 뿌리면서 피해를 키운 겁니다. 미야기현의 마루모리정엔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많은 588mm가 하루 새 내렸습니다. ここまで氾濫したことはなかったので、特に向こうの阿久津地区なんてのは本当に建物丸々流されちゃった。 일본 국책연구소는 100년에 한 번도 찾아오기 힘든 비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하기비스가 지나간 지 사흘이 됐지만 사망자와 실종자 수가 계속 늘어나 9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지역인 후쿠시마현에선 이번에 또 2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지에서 구조와 수색을 위한 병력 파견 요청이 쇄도하자 일본 정부는 자위대 예비군까지 소집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이후 처음 있는 조치인데 요청을 해온 현의 숫자는 대지진 때 7개 현보다 많은 12개 현입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호쿠리쿠 신칸센은 최대 2주간 운행이 어렵고 히타치 제작소 등 공장들도 멈춰섰습니다. 이에 따라 하기비스로 인한 손해액이 보험액 청구 기준으로 많게는 1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